개념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어떤 거를 다음 주에 할지 제가 여기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 굉장히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학 원장님인 우리 작가님은 실제로 아이들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매 소개 부탁드릴게요. 9살, 6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조금 온순한 성향으로 한자나 영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이고, 6살 둘째 딸은 야무진 아이로 책 읽기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유튜브 놀이를 즐기는 운동 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작가님은 자녀분하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수독대 공부법으로 수학의 개념을 좀 심어주고 얘기를 나누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집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온 저는 비상교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상교재 같은 경우에는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단원이 끝났을 때 바로 1단원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2단원을 풀고 있을 때 1단원을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풀고 있고요. 비상교재로 한 학기 것을 다 마치고 나면 요 생교재를 이용해서 좀 서술형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서 복습을 다시 한번 시키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끊지 않고 그냥 한 권 쭉쭉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아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한다면은 2개월 조금 하면 이게 끝나서,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알다 보니까 생 교재를 할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나요. 매일 어느 정도씩 공부를 해요? 개념을 한 3장 정도 나가고, 이 개념에 대한 연산을 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하루 풀 때 이렇게 한 5장 정도 수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푸네요. 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이제 초등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푸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네네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다면요?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실의 서재화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였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니고, TV가 있었는데 제가 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책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 책을 좀 멀리 할 것 같아서 이사를 오면서 TV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아이들 어쨌든 영상 시청은 그럼 태블릿으로 해요? 네, 한 번씩 태블릿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이제 TV 시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제가 봐야 하는 콘텐츠 같은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잘 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저희끼리만 보고 있습니다. 초등 수학머리 공부법에도 보면은 작가님께서 여러 수학책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거 딱 한 개만 사세요 하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그레이트 북스에서 나온 개념시 수학나무 책을 추천드립니다. 왜요? 이것만큼 초등 수학의 개념을 재미있고 확실하게 담은 전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과 수독대 하는 방법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만 먼저 이렇게 막 풀면 아이들이 흥미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하기에 대한 부분인데 바꿔서 10이 된다는 거, 요거를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까 전에 우리 도둑들이 낱개를 10개 묶으면 한 봉지 됐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10은 묶으면 상자가 되었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적용을 해서 올려보고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하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꾸준히 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실생활 속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막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 권 더 소개해 주세요. 아까 뭐 도형?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삼각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분 3가지들이 이렇게 막 여행을 다녀요. 어떤 거는 동각삼각형이라고 하는지, 왜 삼각형이 180도인지 그런 것들도 다 스토리로 쓰여 있거든요. 작가님의 책을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학 개념을 발견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든 부분을 수학적으로 발견을 하는 것도 엄마한테 약간 조금 버겁기도 한데, 이런 엄마들을 위한 꿀팁 있을까요? 책을 아이와 함께 같이 계속 읽다 보면 생활 속에서 저절로 저거 이건데? 라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였을 때만 얘기를 조금 나누셔도 충분하다. 내가 이걸로 통해서 조금 해줘야지라는 마음은 조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같이 읽어라. 같이 읽으면 엄마도 책에 나온 내용이 떠오를 것이다. 네.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우봉고라는 게임이에요. 고형의 경우는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면 도형을 뒤집어서 그려봐, 밀어서 그려봐 이런 것들이나 쌓기나무 같은 경우도 네 눈에 보이는 거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니?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니?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블럭이 있으면 블럭놀이도 자주 해주시면 그거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내가 쌓은 모양을 생각해보고 이런 게 다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봉고라는 게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게임판이 있고 이런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퍼즐 조각들을 뒤집고 돌리고 막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놀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게임 중에 테트리스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째깍째깍이라는 게임이에요. 시각과 시간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좀 많고 오후 7시를 19시라고 표현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시간을 계산할 때 이제 받아 올림을 60을 하고 받아 내림을 60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기 좋은 게임인데요. 아날로그 시계들이 있고 이제 뒷부분은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시계를 문제로 딱 보여주면 아날로그 시계는 이렇게 다 책상에 깔아놓고 16시 10분이라는 걸 읽을 수 있는 자만이 4시 10분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번외로 너가 이거 하나 뽑고 너가 이거 하나 뽑아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해보자. 그러면 덧셈이나 뺄셈이나 그런 식을 스스로 쓰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계속 알려주는 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플래너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다음 주에 할지 그냥 엄마가 무조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정해서 자기도 동의를 하면 제가 여기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어나면 경제 인력을 이용해서 단어를 좀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좀 쓰기 습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일별로 다른데 뭐 어떤 날은 영어 문법 볼 때도 있고 저랑 뭐 책 읽고 활동지 할 때도 있고 한자 쓰기는 이제 매일매일 루틴에 넣어뒀고요. 독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루틴으로 써두었습니다. 이 플래너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책 샀을 때 끼어있던 것을 썼어요. 매일 이렇게 펼쳐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플래너가 있을까 저는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라멘티처 선생님께서 만드신 요 플래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쭉 매일매일 매주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경제 인력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자기가 이렇게 날짜를 넘기면서 단어를 읽고 밑에 보면은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을 스스로 말로 한번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그렇게 경제 공부를 특별히 더 시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이지 않나 싶고요. 경제책을 들이대거나 주식 같이 하자 하고 앉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용어에 노출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인력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작년부터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돌아가면서 하루하루씩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냥 그날에 한번 용어는 익혀봐 하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4일에 손익분기점을 보고 요일이 안 써 있으니까 요일이 매년 안 써 써도 있습니다. 되겠군요. 네네네. 수학은 좀 잘 알겠는데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컸어요. 생각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은경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매일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해보니까 좋은 점은 정말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좀 상상도 쓰기도 하고 일단은 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안 생겨서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이가 책은 읽지만 이제 비문학 쪽을 어떻게 읽힐까 고민을 했었어요. 블로그 올리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런 깨어있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동화에서 발췌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부 각색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자료입니다. 구독을 하게 되면 그 한 주에 한 회분을 읽을 수 있게 한 달에 4개가 같이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3, 4학년 친구들이 할 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냥 생각 쓰기나 이런 거 정도는 같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자기 스스로 좀 모르는 단어들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는 모습을 보였고 큰 수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보니까 저 뒤에 책꽂이가 굉장히 탐이 납니다. 좋아 보여요. 그 책꽂이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책상에 앉아서 뭐 할 것을 각자 하는데 원래는 저기 책장에다가 꽂아놓고 애들이 할 때마다 끄집어내 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사실 귀찮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책장을 다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네. 해서 이케아에 이렇게 전면으로 벽에 걸어둘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각각 아이 자리 옆에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할 것들도 사실 한눈에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꺼내서 이제 하고 넣기도 좀 편하고 벽에 거는 형식이에요. 못을 박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고민하는 방향이 한 달을 어떻게 노출을 시켜줄까였어요. 저희 아이를 막 관찰을 했을 때 제가 줌 미팅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없나라고 알아봤더니 어린이 달빛서당이라는 황보 훈장님께서 운영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초등 자자소학 책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해주기는 해야 돼요.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한 파트를 엄마랑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고 자기가 느낀 점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마지막 시간에 줌으로 만나서 아이들끼리 대화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아이가 줌 미팅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자에 관심을 엄청 가져서 그 작년 여름방학 때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는데 그 후로는 스스로 이제 이 문제집을 풀면서 급수 시험에 8급, 7급, 6급까지 지금 혼자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해서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6급까지 땄어요? 네. 똑똑하다. 이것도 자기가 재미를 붙여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잘 관찰해서 접근시켜준 저를 칭찬합니다. 엄마도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 훈장님께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거군요. 달빛 서당입니다. 훈장님이 젊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이 엄마셔가지고 여성분이세요. 훈장님이라고 해서. 네. 저는 영어도 책으로 사실 해주고 싶었는데 영어 책은 또 그렇게 읽지 않는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DVD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막이 있건 없건 그렇게 영상에 흥미를 갖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어플 중에서 듀오링고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엄청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이나 막 뭐 영상을 보거나 이랬던 아이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뜻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를 하면서 스스로 인지를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에 관심을 가져서 요 파닉스 책을 하나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요걸 다 풀었어요. 파닉스를 풀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들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재미를 느끼고 지금 좀 단계를 계속 자기 스스로 해와서 문장 구조를 조금 익히게 된 거예요. 뭐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런 거는 모르는데 히 다음에는 뭐 이즈가 와야 돼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일단 깨쳐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제 유닛에 왔는데 오답을 내니까 이거 자꾸 틀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문법이라고 하는데 네가 그걸 공부하면 좀 더 정답을 할 거야 하니까 문법을 배워보겠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EBS에서 요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인강을 한 회씩 들으면서 근데 아빠와 함께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 호기심 굉장히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주입하지 않으면 그런 시기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마냥 또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좀 아이의 성향이나 어떤 게 좀 더 맞을까 이런 거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첫째, 둘째 둘 다 엄마가 요즘 최근에 바빠지고 일이 많고 해도 스스로 생활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행복하게 자라줘. 사랑해.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